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치메이트 예솔입니다. 윤희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은 아니죠. 저희가 녹음을 오랜만에 하는 거고. 맞아요. 녹음은 거의 열흘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팟캐스트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거는 다음 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네. 인스타에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저우에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4박 5일 일정으로 갔다 왔고 윤희는 7박 8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따끈따끈하니까 먼저 드리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자기소개를 미루고 있어. 그러니까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맞아요.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광저우 지금 얘기 안 하면 맞아요. 네, 저희가 느꼈던 것들이 다 식은 채로 전달이 될 것 네.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순서를 바꿨고요. 제가 사실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막 뭐라 해야 되지? 힘없어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파이팅 넘치게 메꿔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이제 광저우 타령을 했는데 저희가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왔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가? 21년 만에 중국에 갔어요. 21년 만에 중국에 갔고 정말 오랜만에 중국에 간 거였어서 사실 뭐 이제 대학생 때 갔다 하지 않았어요? 대학생 때 갔어요. 그래서 무슨 20살에 가셨구나. 네,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2번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대충격, 좀 놀란 부분이 되게 많았고 윤희는 아마 얼마 전에 항저우에 한번 갔다 오셨죠? 맞아요. 8월에 항저우를 갔다 왔죠.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갔는데 일단 항저우하고 광저우가 좀 많이 다른 도시여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광저우도.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광저우에서 1년에 2번 캔톤 페어라고 제 느낌은 되게 만물 제조 박람회 같은 느낌인데 이제 수출하는 제품 맞죠? 제조 수출하는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단위로 엄청 큰 그런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제조 베이스의 모든 공장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소싱하는 한국 분들도 되게 많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관을 하러 가는 게 목적이었고 또 겸사겸사 이제 광저우도 중국 중에 이제 일선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구경하러 이제 딤섬 먹으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딤섬도 먹었고요. 좀 다양하게 구경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요 목적이었던 캔톤 페어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되게 엄청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구경하러 가야지라는 마음이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렇게 막 많이 준비된 게 있지 않고 진짜 생산이라는 건 사실 제가 뭐 직접 생산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정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아요. 그런 비즈니스 현장이 좀 궁금해서 갔던 건데 정말 일단 너무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너무 많고 진짜 이제 윤희가 저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언니 이제 홀부터 홀까지 2km예요. 그래서 아이 뭐 껌이지 이랬는데 진짜 나중에 다리가 약간 제 다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날은 막 3만 보 이렇게 걸은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 보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문구, 뭐 스테이셔너리 이런 거라서 오피스 서플라이랑 그리고 좀 스포츠 용품 이제 이런 것들 거의 제대로 본 건 한 2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봤어요. 이틀 종일 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봤고 한 몇 개쯤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오피스 서플라이 이렇게 했으면 그 부스만 한 100개는 넘었을 것 같은데. 100개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피스 서플라이 홀만 3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한 홀에 100개씩 들어갔다 그쵸. 그럼 거의 치더라도 300개? 그러니까 사이즈감을 좀 약간 막 이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한 홀 사이즈가 그러니까 한 층에 있는 한 홀 사이즈가 저는 세택 사이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택이 층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홀이 아니구나. 그 홀이 아니라 그 관 단위가 세택 사이즈였고 그 한 홀에 3층이고 맞아요. 곱하기 3이었잖아요. 한 층에 그 관이 3개.
그러니까 사이즈감이 여러분이 어떠신지 좀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진짜 크다. 상상 약간 ABCD 홀 4개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홀 하나가 킨텍스만 하죠. 진짜. 네, 홀 하나가 킨텍스만 해요. 제 정말 체감은.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정말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빼고 다 만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 농담처럼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람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요새 이제 미국이 그런 관세나 이런 걸로 난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미국은 중국 제품 안 쓰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면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도 그거의 패키지, 뭐 원자재,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하잖아요. 그 그쵸. 모든 부스들이 다 나와 있어서 진짜 일단 그 규모에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관심 있는 업체들 몇 개만 그냥 가서 본 업체들한테 명함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뭘 만들어서 한국에 팔게 되면 경쟁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네 한국에 납품하는 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진짜 모두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제가 어디였냐면 다이소였어요. 다이소에 문구 네. 오피스 서플라이라 더 그랬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모든 걸 다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소싱을 많이, 제가 갔던 업체가 유독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장난감 이런 거 하는 데는 모던하우스, 그 이랜드 모던하우스 이런 데 납품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네, 되게 뭐 텀블러 이런 거 하는 데는 뭐 서머스, 그리고 뭐 라겐락. 네. 알고 있는 제품 대부분이 사실 중국에서 맞아요. 제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가나 이제 MOQ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원가를 들어보면 이제 테무의 가격이 왜 그런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테무의 비밀. 네, 테무가 도대체 저런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MOQ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오피스 서플라이 많이 봤으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보드 마카, 뭐 어떤 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냥 색깔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어떤 브랜드가 붙어서 나오는 것들의 그 원형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한 것들이 진짜 많았고. 색깔이 문제 많이 된 적도 있는데, 그죠? 네, 색깔이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놀란 건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스에 영어 하는 분들 웬만큼 있고, 큰 부스는 거의 다 대부분 계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챗을 많이 쓰시니까 이제 뭐 명함, 제가 그때 이제 위챗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챗 이렇게 제 거 찍어가지고 친구 추가해서 이제 브로셔 보내주고, 그리고 저는 그 한국 와서도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되게 뭐 헬로우 하면서 뭐 우리 이런 업체고 뭐 연락 줘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럼 준비되면 연락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영업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저는 그래서 약간 총체적으로 어떡하냐. 어떡하냐가 무슨 뜻이에요? 어떡하냐가 이제 사실 이제 생산이 이제 외주로 중국 간 지 한참 됐잖아요. 중국 간 지 한참 됐는데,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가서 생산이, 근데 글로벌의 뭐 룰이라면 룰이겠지만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동해 있는 느낌? 모든 걸 다 중국에 생산을 하니까 뭐 당연히 단가나 이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죠, 국내에서는. 근데 이렇게 다 쏠려 있는 거 괜찮나?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압도당하고 왔다가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온이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사이즈감에 압도당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다. 그 진짜 한 홀을 갔는데 한 홀을 둘러보고 오는데 일단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쳐가지고 첫날 제가 그러고 나는 오늘 숙소 가지 않으면 내일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기운이 빡 와서 가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느낌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캔톤 가기 전에 아시는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좀 조언을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찍어둔 업체를 몇 개 골라가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좀 가볍게 훑어봐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사이즈가 맞는 너무 것 많아서 같아요. 그거를 가볍게 봐야지. 안 그러면 못 본다. 어차피 다 못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B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제가 보고 싶은 걸 보러 가는 D홀로 이동하는데 그게 거리감이 1점 몇 킬로였던 걸 보고 약간 제가 그 A맵 저희 가져가서 네, 봤던 네. 그 맵을 몇 번이나 다시 검색을 했었는데 어쨌건 진짜 사이즈감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세그웨이 같은 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거기 이제 저희가 사실 켄턴 페어가 한 달에 걸쳐서 하는데 맞아요. 1기, 2기, 3기 저희가 맨 마지막 3기에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3기에는 이제 가방 요런 섹션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수트케이스 중에 좀 전동 모터 달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많이 타고 다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거는 좀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는 살려고. 예, 켄톤용으로 산 것 같았어요. 그걸 타고 다니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나도 하나 살까? 근데 가격이 하나 살까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뭘 저렇게까지 해라고 했는데 다 좀, 이유가 있구나. 좀 타고 다니고 싶었다. 좀 네. 전기 자전거처럼 타고 맞아요. 다니던데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 하나가 진짜 관 사이즈 하나가 세텍 하나랑 맞먹는 느낌이다 싶어가지고 일단 사이즈감이 어마어마했다 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부스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실 이제 중국 하면은 세일즈 쪽에서 되게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겠지였는데 막상 가서 얘기해봤을 때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상당 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맞아.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되게 씩씩하게 엄청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막 SNS에 도는 거 보면 요즘 MZ 사원들, 젠지 사원들 하면서 무기력함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데 그 켄턴 페어에 영업 사원들만 몰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좀 되게 에너지를 느꼈다. 그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들이 먼저 와서 말 걸고 그리고 나중에 좀 피곤해지니까 저 사람들이 말 걸 걸 알아서 이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좀 뭔지 알아요. 생기더라고요. 네. 되게 우리 왜 한때 그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 막 눈 반짝이면서 다 가지고 세일하는 사람들 그쵸, 그쵸. 있었잖아요. 그때의 느낌을 좀 특히 그 한 십몇 년 전에 명동의 그 로드샵. 로드샵 그 언니 오빠들을 보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저는 되게 가방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수트케이스는 좀 호기심에 봤고 그거 말고 이제 좀 제가 요즘 계속 그 미팅용 비즈니스용 가방을 하나 갖고 싶은데 좀 내가 들고 다니는 맥북이나 이런 것까지 좀 잘 들고 다니면서 좀 외향적으로도 좀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그런 거 없나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보러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일단 디자인에 좀 놀랐어요. 얘네들이 자기네들 디자인을 별로 못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줘야지라는 생각을 좀 안일하게 했는데 일단 이미 걸려있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그 스티치 이렇게 막 박음질한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좀 놀랐고 되게 진짜 좀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아니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스 그 안에 제품 사진 찍고 얘가 MOQ가 얼마인지 가격 얼마인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하도 이제 지치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사진을 한 번에 찍고 이거를 얘한테 점원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중국의 지점에 어떤 이제 점원이 와가지고 왜 사진 찍냐고 너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네들끼리도 카피를 하도 해서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건가 하면서 내가 중국 사람한테 카피의 의심을 갖고 질문을 받는다는 걸 좀 황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좀 이렇게 오해를 풀고 가격하고 MOQ 다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디자인이 서로 올라와가지고 또 여전히 카피캣은 워낙 빠르게 사실 우리나라에 어디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예전부터 카피를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과는 좀 달리 진행됐던 게 있어서 그런지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이 됐나? 하여튼 되게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게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좀 저한테 어필을 해주는 거에서 조금 기분이 좀 괜찮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얘기로 싹 가면 얼굴 표정이 싹 달라져요. 아, 진짜. 네, 그러면서 역시 이 뭐라고 할까, 민글링과 비즈니스는 다른 영역이다.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또 여기 보면 그 B홀에 있었던 곳 중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부스관이 있거든요. 네. 이제 국가 부스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에 이제 지원금 같은 것들 같이 해서 오신 그 진짜 로컬 업체들이 꽤 있었는데, 뷰티 업체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더라. 뭐 주얼리도 있고 식품도 꽤 있었는데 주얼리에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얼리란다, 뷰티 쪽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거 보고 K뷰티라는 것이 진짜로 큰가 보다. 특히 뭐 K뷰티 그러니까 뷰티 관련된 업체에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 제품 어때?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확인받고 싶구나. 네,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하다가 뭐 어떤 그 짐바브웨 아프리카 사람 한 분은 뷰티샵을 운영한대요. 근데 막 테스트를 해보더니 막 저랑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뭣도 없는데 거기서 인플루언서가 된 느낌이랄까요? 네,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좀 당황하면서도 이제 확실히 좀 이 국가적인 힘이 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체감했던 기억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캔톤 페어도 이제 열심히 봤고,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부스관은 많이 못 가봤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관심 갖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느낌이 있었고. 전 엑소팬도 만났습니다. 아. 엑소팬이라고 그래서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캔톤 페어도 캔톤 페어고, 이제 여기가 광저우잖아요. 저는 광저우는 완전 처음이었고. 그쵸. 그래서 또 광저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이게 중국도 너무너무 큰 나라라서 어떻다고 일반화할 수 없잖아요. 진짜 네, 하면 안 그냥 된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엄청 얕은 감상. 이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한 5, 6년 전부터 친구들이 너 무조건 상해 가봐야 돼란 말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 상해야. 저는 그 상해를 옛날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뭐 상해를 뭐 또 가 막 이랬는데 제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리고 심천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 이제 뭐 회사 다닐 때 제품 생산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제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상해나 같죠. 뭐 심천 정도 그렇겠지 했는데 약간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론 20년 만에 간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20년 만이면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제가 물론 당연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는데 중국이라 체감이 더 큰 건지 이제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똑같잖아요. 크게 안 변하고. 근데 중국은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진짜 결제 시스템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환전을 하나도 안 해갔거든요. 진짜 위안을 아예 환전을 한 뭐 1,000원도 안 해갔어요. 근데 이것도 저도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냥 막 야 거기 가면 다 QR코드로 해.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이제 그냥 갔거든요. 그쵸. 근데 진짜 오히려 그 핸드폰이 꺼지면 큰일 나서 진짜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QR로 하고 있어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걸로 하고 있고. 그 중국 가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미리 알리페이 깔아서 다 세팅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자꾸 이게 미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제 그냥 땅이 커. 사람이 많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그리고 요즘에 둘이 이제 약간 투닥투닥 하잖아요. 투닥투닥 하니까 좀 강하게 투닥거리고 있죠. 투닥투닥 하니까 그러면 얘네는 이거 그러니까 패권, 사실 뭐 예전처럼 냉전 시대 이런 건 아니지만 요새 뭐 패권 국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역학 관계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겁내 치이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치일만 하네. 약간 그런 좀 당위성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중국을 갔다 오고 앞으로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디자인이나 브랜딩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쩌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F&B 브랜딩은 진짜 예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해요. 네, 너무너무 잘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태까지 사실 중국 여행을 기피하진 않았는데 좀 우선순위에서 내려갔던 게 언어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좀 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어가 통하는 곳이면 웬만하면 가서 이제 동남아는 오히려 영어가 되니까 네. 마음 편히 갔던 거가 있었고 일본도 가까운데 일본어가 되니까 그냥 무리 없이 갔는데 중국은 사실 무비자 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비자도 복잡한데 언어가 워낙 안 통한다 이것 때문에 좀 그러면 다른 옵션을 늘 선택해서 갔었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항저우를 가게 됐는데 항저우하고 저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항저우와 광저우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항저우 갔을 때도 느꼈던 건 이미 항저우가 사실 IT 도시여가지고 여기 IT화가 유난히 더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있었어요. 항저우가 더. 네, 네, 네. 항저우가 네. 이제 알리바바의 도시로 알리바바가 다 먹여 살리는데 알리바바의 그 본사 항저우에 있는 본사 직원만 22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한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광저우는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항저우에서 진짜 영어가 너무 안 돼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번역기를 다 돌렸어야 되는데 광저우는 재밌는 게 오히려 영어로 하면 대답해 주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저우가 아무래도 무역의 역사가 되게 깊어서 그런지 언어의 개방성이 다른 도시보다 좀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7박 8일로 길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항저우 갔을 때 아쉬운 게 딱 그거였거든요. 네. 그 페어만 보고 오니까 내가 이 도시를 구경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광저우는 좀 앞뒤로 많이 붙여서 좀 도시를 좀 둘러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의 역사 그다음 이제 어떤 문화의 역사 이런 게 진짜 많이 남아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중 한 군데 이제 꼭 가봐야 되는 곳 한 군데라고 해서 찾아봤던 게 샤미엔다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나라 때 왜 이 나라도 굉장히 맞아요. 외세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동시에 관할이어가지고 거기서 투닥투닥한 거죠. 근데 여기 이런 곳은 이제 무역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건축이 다 유럽 양식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공사 중이거나 막 하여튼 뭐 약간 문화유산 뭐 유적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어쨌건 여기가 되게 좀 볼만했던 것 같고 여기 그 웨딩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이날만 한 두세 커플을 봤는데 재밌는 게 여기는 웨딩 드레스도 빨갛더라고요. 아 진짜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대박. 찍어서 여기 또 이제 그 스타벅스가 샤미엔다오 스타벅스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어디 들어가냐 네, 우리나라도 네, 경동시장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매력적인데 스타벅스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비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란데 아이스 라떼가 42위안이거든요. 8,000원이요. 8,000원. 깜짝 놀랐어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마시는 게 6,000원이었으니까요. 살려고 먹긴 네. 했는데 와 비싸더라. 네. 왜 중국에서 더 비싼가 그쵸?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건 샤미엔다오 스타벅스에서 충격을 한번 먹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뭐요? 이 스타벅스 간 날 제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막 정리를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제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즌이 딱 에이펙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들의 막 중국어로 샬라샬라거리면서 방송 찍는 게 딱 단어가 들리는 게 에이펙 들리고 한국어 들리고 중국어 들리고 시진핑 들리고 리짜이밍 들리고 무슨 얘기가 쟤는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알 수가 있나. 너무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좀 이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한국인인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네. 얘기하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네. 그 언어가 좀 아쉬웠다. 그리고 광저우에서는 이 도시를 구경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카메라를 캔톤 페어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캔톤 페어에 그 DJI 들고 다니면서 오스모 들고 다니면서 막 뭐라 샬라샬라샬라 거리면서 방송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도시에서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괜찮은 사진 스팟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저도 거기서 찍으면 되더라고요. 진짜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특히 교복 입은 애들이 몰려있으면 100%요.
똑같네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음. 몰려있는 규모가 다르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중국을 좀 다니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한번 외교 단절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생각해 보면 좀 중국의 어떤 광경을 볼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SNS에서 좀 극단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응.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이미지도 되게 안 좋아지고 중국이 실제로도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때문에 되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불쾌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그 내부에서는 이갈고 닦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뭐 가본 곳이 저도 1, 2선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이 어떻게 그쵸.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도 그 다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된다고는 들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길거리가 그리고 되게 깨끗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예, 항저우에서 충격 받았는데 광저우도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건 깨끗했어요.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는 느낌이었고 치안도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중국에서 마피아들이 많이 도망쳐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이 공안이 무섭게 관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치안은 오히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새벽에 다녀도 다 경찰들이 공안들이 서 있었고 그러니까 통제가 심한 나라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F&B나 다른 것들 보면 꽤 브랜딩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전히 너무 새빨간 거에 금색으로 쓴 맞아요. 간판도 많았지만 제일 좀 아쉬웠던 건 국가 브랜딩은 여전히 그 사상에 좀 못 버리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광저우 보니까 시화가 홍단이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보던 그 자줏빛 꽃 있죠. 네. 그게 시화여서 그렇게 많이 깔아둔 거였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 묘하게 내가 옛날에 교과에서 보던 그 공산당의 그쵸. 이미지인 거잖아요. 컬러지 뭐. 시그니처. 근데 도시의 그 건물들 그리고 뭐 최근에 지어진 거야 완전 삐까뻔쩍한 현대 건물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의 어떤 그 특유의 외관 인테리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둥글게 이 테라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늘 빨래 걸고 있고 맞아. 그리고 뭔가 다 거뭇거뭇해졌잖아요.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근데 그거랑 홍단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사회주의고 너무 공산주의 느낌이 많이 나서 그게 이거는 바뀌지 않을까? 그거는 손볼 생각이 없나? 안 될 것 약간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예. 뭔가 그런 엄청난 그 갭 차이? 예, 그 갭 차이가 되게 심한 나라. 그쵸.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과 그쵸. 그래도 발전시켜야 되니까 오다다닥 돌아가는 무언가들이 좀 같이 공존하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확실히 좀, 저는 또 4박 5일로 가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짧죠. 예, 짧아요. 4박 5일은 제가 짧고 가고 오고 이틀 빼야 돼요. 그리고 그 페어가 껴서 더 짧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 구경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일선 도시니까 이제 삐까뻔쩍 막 새끈빠끈 엄청 이제 몰도 그리고 일단 저희 우리나라의 하남 스타필드 같은 몰이 그냥 동네에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권은 몰 기준인 걸로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약간 수도권에 뭐 하나 약간 이렇게 있을 그치, 법한 그치. 게 그냥 도시 안에 되게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엔 좀 그렇게 못 다녀서 좀 아쉬웠고 서울로 치면 약간 강남, 뭐 여의도 이런 데만 좀 다녀온 것 같아서 일상을 좀 제대로 못 본 것 같고. 근데 가장 핫한 지역도 간 거긴 하죠. 맞아요, 그 맞아요. 지역이 네, 가장 부자 요즘, 동네, 핫한 동네 이런 데 갔고. 근데 뭐 길거리 음식 이런 거 약간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많이 못했고. 그리고 저는 어디 여행 가면 마트 투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큰 마트, 작은 마트, 마트 투어를 많이 하는데 마트도 이제 한 군데밖에 못 가봤어요. 이온마트 일본계 마트인데 거기는 조금 보니까 부자들 가는 마트 같았어요. 네, 제 느낌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부자들 가는 마트. 그 동네가 좀 부자 동네 같더라고요. 이온마트가 프리미엄을 많이 다룬다고는 얘기하긴 하던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제 느낌에는 약간 SSG 마켓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먹고 사나 뭐 이런 거 보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뭘 먹고 사는 거 어떤가요?
일단 저희 그 허거 들어가는 거 있는데 약간 보면서 저는 허거를 되게 많이 먹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허거에 들어간 그런 재료만 되게 여러 칸이 있는 거예요. 꼬치에 뭐 그 볼에 고기에 그 코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자주 많이 드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막 우유 브랜드도 엄청 종류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 아니야, 뭐 오레오가 무슨 녹차 무화과 맛이 있고요. 진짜 무슨 피치에 뭐 별의별 맛이 다 있더라고요. 언니는 과자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죠? 저는 과자 잘 먹지도 않는데 과자만 잔뜩 샀어요. 그리고 그 레이즈 감자칩의 마라탕 맛, 마라 맛, 레이스, 레이스, 허거 맛, 뭐 이런 거 있어서 신기해서 약간 그런 거 사왔고. 제가 항저우 있을 때 그 레이스 오이 맛 보고 개 충격. 오이 맛 있어요. 오이 맛 있고 와사비 맛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또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유적지에 갔겠죠? 유적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말은 몰라도 그냥 영어로 된 거 대충 읽으면서 뭐 이런 데인가 보다 했을 텐데 좀 그런 걸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 사실 음식을 되게 안 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짓말이었어. 동남아 이런 데서 전 뭐 약간 뭐 향신료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먹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나는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구나.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같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진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막 되게 떵떵거리면서 다 잘 먹으라고 했는데 진짜 미안한데 그거 못 먹을 것 같다고 했던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뉴판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 메뉴판에 너무 이 가금류 이런 것들에 너무 머리가 나와요. 메뉴판에 너무 머리까지 실어줘서 메뉴판에 있는 그림에 너무 생선이 아니라 새의 머리들이 나와서 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아니 왜 얘는 가금류에 이런 그러니까 머리를 왜 통으로 늘 요리를 할까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네가 요리를 해서 먹는 그거에서 그러니까 가금류의 그 두 부분에 있는 부위까지 얘네는 즐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거라서 주는 거죠. 근데 진짜 화들짝 놀라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메뉴판 보고 하여튼 조금 비주얼적으로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니가 이제 알려줘서 홍콩이 되게 가깝다. 저도 이제 가기 전에 홍콩에 있었던 친구한테 광저우랑 홍콩 가까워 막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뭐 당일치기로 가거나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못 가본 게 저도 좀 아쉬웠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광저우에서 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보고 있는데 홍콩까지 갔다 오려니까 마음이 쫓기더라고요. 고속열차로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그 정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은 저도 좀 아쉽지만 다음으로. 근데 홍콩은 저는 그 홍콩을 가보려고 찾았거든요. 네. 근데 제 욕심에 하루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았어요. 저도. 홍콩은 따로 그냥 가보고 싶어요. 홍콩은 진짜 너무 그래서 아예 홍콩을 잡고 마카오를 둘러보고 그것도 좋네요. 그게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고 진짜 아쉬운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광저우가 진짜 먹어보고 싶은 것 그러니까 먹어보면 좋을 것 둘러보면 좋을 게 너무 많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진짜 너무 짧았고 저는 그래도 좀 오래 있어서 여기저기 갔는데 일단 샤미엔다오랑 이제 우리 한자를 그대로 보면 영경방이던데 그러니까 용칭팡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게 이제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만하다. 다만 중국은 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커. 네, 저는 이제 샤미엔다오랑 용칭팡 이렇게 묶어서 그냥 좀 갔는데 이 용칭팡이 그 중국의 특히 그 19, 20세기의 그 건물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주택들이 그대로 몰려 있고, 여기에 무슨 그 오래된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거기다가 아예 뭐 표시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둘러보면 내가 옛날에 그 홍콩 영화나 그러니까 좀 오래된 중국 영화에서 봤던 옛날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 여기 이 용칭팡에 그 광저우 오페라 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광저우 오페라가 경극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냥 우리 아는 오페라. 아니. 그러니까 경극 같은 건데 경극은 북쪽 지역의 극을
경극이라고 이쪽은 월극이라고 해서 웨이지라고 따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고,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면 약간 경극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막 칭칭칭칭칭칭 하면서 막 사람들 야호 막 이러는 거. 맞아. 네, 그건데 이 지역은 그걸 월극이라고 월극.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여기에 그 어린 친구들 한 20, 그러니까 대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통 의상 입고 그렇게 틱톡을 찍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첫날 우와. 왔을 때 이렇게 둘러봤을 적에 어린 친구들이 다 어디 갔지? 음. 이랬는데 다 애기들밖에 없었거든요. 오히려 유모차에. 근데 그 젊은이들의 상당 사람들은 여기 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 크리에이터처럼 찍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막 보보경심에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좀 풍경들이 되게 네.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브루스리 아, 이소룡. 네, 이소룡의 조상집이 있어요. 음. 중요한 건 조상집이에요. 전 처음에 브루스리 생간 줄 알고 갔는데 조상집. 브루스리가 이제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이런 월극에 혹은 이제 영화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홍콩이 중심지가 되면서 홍콩으로 가면서 이제 브루스리는 홍콩에서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결국에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집에 갔는데 그 제가 어렸을 적에 성룡 이런 배우들 나오는 영화를 취권. 네, 많이 봤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집 모양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고 거기에 외국인이 많더라. 그러면서 자꾸 아비오 아비오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요리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네. 반드시 그 지역에 미슐랭을 꼭 하나 찍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광저우가 그냥 이론적으로 요리가 미식의 도시다라는 것하고 실제로 봤을 때 약간 눈 돌아갔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어보고 시도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위가 늘 제한이 되는 게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딤섬도 이것저것 먹어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광동 지역 음식의 해산물 전문점, 그다음에 허거 전문점, 그 언니가 같이 갔던 곳, 그 외에 이제 또 비둘기도 그 비둘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감당하지 못했던 메뉴가 저 비둘기입니다. 합석하지 못했던. 그래서 해봤는데 하여튼 머리를 달아둔 거는 저도 되게 머리는 저는 못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는 떼고 다른 부위만 좀 먹었었는데 어쨌건 엄청 별미더라.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 하면 탑골공원 비둘기 말고 거리에서 너무 많이 만나니까. 네, 떠올리잖아요. 근데 언니도 느꼈겠지만 여기 길거리엔 비둘기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비둘기가 없고 없어. 여기도 이제 광동 지방에 비둘기 양식장, 농장 같은 게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사실 거위 요리 많이 하니까 거위 양식장 있는 것처럼 여기도 비둘기 식용 양식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위생적인 걸 가지고 요리하진 않고 여기는 좀 재밌었던 게 체인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비둘기를 메인으로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거판이라고 하는 이제 비둘기 요리 전문점의 체인점 중에 하나를 간 건데 이 체인점이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이 체인점 중에서도 어떤 건 미슐랭을 받고 아닌 게 있어서 근데 미슐랭을 받은 그런 체인 본점이나 뭐 이런 하여튼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베이징루라는 지역이래요. 근데 저희가 거기를 못 가봐서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웠던 거.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저우는 기회가 된다면 몇 번 더 갈 만하다. 맞아요. 네. 저도. 지금 가보고 싶었던 이거 등 중에서 제가 보기 10분의 1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광저우 자체가 진짜 너무 커요. 그래서 진짜 커요. 못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잡고 이 도시를 하나 딱 보겠다 하고 해야지. 맞아. 제가 봤을 때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도 꼼꼼하게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느낀 것들 얘기했는데 저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 진짜 디자인이나 브랜딩 이런 부분에서 되게 충격받고 왔어요. 이게 어쩌면 제가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좀 낫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제가 이번에 보고
그 마음을 약간 싹 접었어요. 아니네. 싹 네, 접었어요. 그리고 응.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근데 디자이너 친구들이 이미 좀 알고 있더라고요. 언니 중국이 되게 실험적인 디자인도 많이 하고 그런 에이전시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리고 이미 한자가 되게 어려운데 그걸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얘는 영어도 같이 써야 맞아,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실험이나 시도들을 많이 했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사실 보는 것도 다 비슷해지잖아요. 모두가 이제 비슷한 레퍼런스를 볼 거고 이제 웹에서 보게 될 거고 그거 흉내 내고 이런 거는 이제 일도 아니어서 진짜 중국 아까 윤희가 말했죠. F&B 브랜드 프랜차이즈들은 예뻐요. 정말 진짜 예뻐요.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저는 또 그 생각도 드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수요가 되잖아요.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치.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사실 결국 아무리 브랜딩 잘해놔도 음.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 지점에는 이런 거 해보고 맞아. 저 지점엔 저런 거 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아까 이어서 이제 어떡하냐 우리. 아이고. 이건 좀 우리가 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도 아까 저희가 막 숱한 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몰 가도 한국이랑 비슷해요. 뭐 아크테릭스 들어와 있고 아크테릭스 뭐 중국 거긴 하지만 뭐 그쵸. 살로몬 뭐 아미 뭐 우리가 아는 젠몬이 들어와 있죠. 뭐 그쵸. 그리고 사실 이미 글로벌로 그 럭셔리 브랜드들은 맞아요.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는 제품 이미 일본, 중국에는 이미 출시한 지 맞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살로몬 사고 싶었던 게 있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뭘 파는지 모르니까 중국에서 이거 보고 이거 중국에만 파는 거다 하면 뭘 샀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제품 이제 라인업이 진짜 많고 그래서 이거 약간 그러니까 서양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중일 그런 예술의 차이가 뭐야? 그 사람들 눈에는 되게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일단 모르겠죠. 네, 잘 모르고 일단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이제 밑에였고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 그쵸. 중국은 이제 크다. 일본은 뭔가 이제 색채감이나 일본 특유의 그런 미감. 한국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저 사실 대답 잘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게 우리가 결국에 승부해야 되는 거는 오리지널리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뭐 불고기, 김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돌아보고 그러면 뭘 디벨롭하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진짜 사실 다 글로벌이니까 뭘 어필을 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좀 빨리 따라하고 좀 멋져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속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이게 옛날에 우리 물리 시간 이럴 때 무거운 거에 속도가 붙으면 더 빨라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이 규모와 이런 거에서 속도가 붙으니까 그냥 무앙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게다가 정치도 거의 독재 국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군말 나올 여지를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겠다. 그냥 뭐 그게 막 옳다는 건 아닌데 무섭죠. 개인의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섬찟하면서도 이거를 저거를 뭔가 속도나 그런 걸로 비비려고 하면 필패다.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중국을 실제로 가봤을 적에 좀 와닿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저는 중국을 항저우, 광저우 둘러보면서 느꼈던 건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 없어요. 네, 그거는 맞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적을 지면 너무 불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완전. 너무 불리하고 사실 중국은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엄청난 프로젝트, 국가적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부터 그러니까 제조업 메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로 전환하겠다라는 시진핑의 어떤 국가적 전략이었는데 딱 올해가 202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짜잔하고 뭔가
이제 좀 개방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린 준비가 됐다라는 느낌인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목도한 입장에서 좀 진짜 무섭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에서 바꾸겠다는 게 전기차, 바이오 약품, 뭐 IT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항저우에서 제가 처음 느꼈던 인상이 전기차 비중이 80~90%였다는 거였어요. 광저우도 그런 거 광저우가 더해요? 네, 광저우는 그것보다는 비중이 덜해요. 저는 오히려 그 기름차들을 여기는 그래도 BMW하고 벤츠가 좀 많네였거든요. 좀 잘 사는 동네 이런 데 네. 가니까. 근데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것이고 되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 황사하고 이런 게 미세먼지가 덜했던 게 전기차로 바뀌어서이다. 맞는 것 같아. 가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큰 몰 저희가 이제 캔톤 타워 있는 그 캔톤 그 광저우 타워에 있는 몰에 가보면 거기 꽤 큰 몰인데 거기 가면 그 전기차 브랜드만 한 3개, 4개가 몰려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뭐 웨이라든지 그다음 BYD는 거기 없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전 BYD만 알았어가지고 그 외에 전기차 브랜드는 오히려 거기서 처음 봤는데 뭐 테슬라도 거기 있고 맞아요. 웨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웨이온? 아닌데? 뭐. 아이온 뭐 이런 아이온. 거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이런 큰 기술도 있잖아요. 첨단 기술은 사실 국가적인 지원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자동차가 처음 마차에서 자동차 넘어갔던 것도 기술이 발전된 건 이미 예전이었는데 네. 그게 적용되기까지 한 수십 년이 걸렸는데 네. 그게 정치에서 그걸 밀어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늦은 적은 없는데 늘 정치적인 이슈였는데 중국처럼 이런 독재 국가는 중국 정부에서 한번 오케이 우리가 밀어주겠어 하면 그 속도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제로 결과물을 낸 걸 보는 입장에선 진짜 이게 좀 진짜 무섭게 느껴졌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특히 캔톤 페어에서도 뭐 제조니 막 이런 거니 되게 뭐 많았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의 작은 걸로 이제 바이오테크 관련된 이제 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면 수술 의료기기, 마사지 기기, 운동 관련 검사 기기 이런 것들을 파는데 다 AI 도입해가지고 다 자동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술들이 나와도 적용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노동자 권리 막 이런 거 외치면서 하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적용해보고 그냥 그거 바로 배우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테크 쪽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는 중국이 진짜 유리하겠다. 맞아요. 아니 솔직히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맞다이 뜰 때도 그 항공 산업 가지고 싸울 때 사실 국가들 싸움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개인이 그런 기간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 정도로 큰 돈 우리도 AI에 정부가 빵빵하게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겨우 뭐 이제 좀 빛이 보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그냥 마냥 만만하게 볼 수는 절대 없고 아니에요, 절대. 진짜 그러니까 잘 협력해 가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저는 좀 신기했던 광경이 워낙 큰 도시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애기들이 많았다. 맞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모차를 끌면서 애기를 돌봐주는 비중이 되게 높았고 뭐 이런 공원 같은 데 가면 애기랑 놀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저출생 국가에서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출산율에서는 확실히 밀리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연희동 같은 지역이라고 이제 동산을 갔었는데 여기 편집샵 팝업 스토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오래된 건물 개조해서 잘 좀 세련되게 만들어 놨는데 느낌은 하여튼 성수보다는 연희동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젊은 남자들이 그 어떤 가게에 사진을 저를 비추고 있는데 그게 되게 옛날 빈티지 TV에 나오도록 해서 사진 찍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같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진짜 편집샵 스토어인데 뭐 플래그십이겠죠. 뭐 하여튼 근데 거기를 봤어요. 얘네는 인스타그램업을 한 플레이스들도 이렇게도 만드네. 잘 만들었다면서 사진을 찍어볼까 하는데 이미 와 있던 젊은 남자 2분이 막 찍고 있어서 그냥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아마도 너 여기서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좀 당황해가지고 영어로 sorry, I cannot speak Chine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약간 눈빛이 살벌해지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뭐 중국어 그다음 이제 영어가 그 영어를 중국어를 하는 게 있었는데 막 그런 게 막 들리는데 제 느낌엔 왜 중국에 왔으면서 영어로 말을 거냐 막 어이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냥 걔네들도 어이없는 표정 짓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막 내가 막 번역기를 꺼내서 보여주면 또 시간 걸리고 그쵸. 이러니까 그냥 뱉은 거였는데 뭐 그러고 나는 이제 4시간 거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진짜로 만약 패권을 가지게 되면 그냥 그럴 수 있죠. 그 틀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 나라에 와서 영어를 쓰는 게 얘네 입장에서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니네 말 너무 어려워. 그럼 미국에서 영어 쓰는 게 당연하듯이 중국어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약간 식은땀을 흘리는 기억이 있고 또 인플루언서들을 몇 번 이제 만났거든요. 네. 그 소위 진짜로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화장법은 K-뷰티다. 역시 네, 그들의 글로벌에 잘 되는데 이유가 있다. 네,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성형이나 하여튼 화장법은 조금 무서웠다. 실물로 보니까 더 무섭더라. 그쵸. 그래서 뭐 하여튼 광저우를 돌아보면서 약간 식은땀 흘리는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중국은 이제 예전에 중국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언니도 그렇게 느낀 게 되게 많았다고. 아니 그리고 저는 요니가 그때 광저우에 있을 때 말해줬던 것 중에 이게 지금 뭔가 되게 편향된 편향보다는 되게 부정적인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 더 자극적이니까 많이 돌죠. 근데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저도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냥 약간 건방지게 그래도 나는 좀 사리 분별을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느낀 게 정말 많고 실제 삶에 사는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가면 저희는 사실 뭐 잠깐 여행이긴 했지만 맞아요. 그렇게만 봐도 느끼는 게 되게 달라서 정말 꼭 경험해보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이제 캔톤 페어는 저희가 이제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니까 그 목적으로 갔던 거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해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상해 물가가 뭐 너무 비싸다고는 하는데 광저우보다 제가 봤을 땐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저우보다 광저우가 비쌌고 맞아요. 광저우보다 상해가 비쌀 상해나 거예요. 홍콩 이런 데 훨씬 비싸겠죠. 근데 진짜 글로벌 브랜드가 요새 뭐 플래그십 내면 다 상해에 내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예전에는 요런 좀 리서치 목적으로 일본에 많이 갔던 것 같거든요. 일본의 브랜드나 이런 거 보러 많이 갔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가긴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유의미한데 그래도 지금 만약에 일본 갈래 중국 갈래 하면 중국 가서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중국 가서 이 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아. 그래서 또 대만도 왜냐하면 대만도 엄청 치이는 나라잖아요. 미중 사이에서 치이는데 우리도 이제 미중 사이에서 치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대만은 어떻게 뭐 TSMC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타겟책을 좀 찾아야 하지 않나. 거기에 가면 좀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또 어떤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좀 제가 느낀 게 옛날에는 그렇게 막 서양, 미국, 유럽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약간 이쪽 근접 국가로 수렴하는구나. 당장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접 국가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진짜 중국의 매력을 좀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엄청 가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맞아. 중국을 좀 많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도의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문화혁명만 아니었으면 훨씬 다채로웠겠다라는 생각인데 그쵸. 참 그 사상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던 것 같고. 윤희는 어디 가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뭐 그냥 여행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중국하고 미국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럽은 좀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내가 좀 탐미를 한다 이러면은 그 나라를 가겠는데 그 나라는 늘 이쪽
거기도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문화적으로 갈려 있잖아요. 언어와 문화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게 늘 시장성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 같다 이고. 한 방에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장성은 미국과 중국이 좀 짱인 깡패야 것 같다. 깡패. 네. 그래서 중국을 좀 더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 가기에 부담도 좀 덜 되고 언어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니까 뷰티 브랜드들이 요즘 시도를 많이 하는 상해도 좀 가보고 싶은 게 있고 저는 4대 도시는 꼭 다 가보고 싶다. 선전을 가보고 싶고요. 또 그러니까 이 도시마다 굉장히 다 문화가 다르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아직 4대 도시만 좀 가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비즈니스 커뮤 방식도 다르대요. 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 북동쪽,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네. 이쪽 지역 사람들하고 우리가 갔던 광주 남쪽 사람들하고 서로 디스를 한대요. 기타. 네, 그럼 북동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못 믿었다. 걔네들 뒤통수 친다.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이다. 그럼 남부 쪽 사람들은 북동쪽 사람들에 대해서 쟤네는 못 배운 애들처럼 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를 디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걸 다 경험한다는 것은 브랜드가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겠지라는 생각도 있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중국은 앞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더 접근해 보고 싶긴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보다는 기회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라는 게 있고 지금 사실 중국을 이렇게 좀 짧게나마 지켜봤을 때 느꼈던 건 이들은 그렇게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뷰티 쪽에 대해서 아마 그런 트렌드한 흐름은 있겠지만 그냥 일상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그냥 자기네들 내수 브랜드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맞아.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마케팅이나 이런 방식이 또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래서 되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지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거칠고 공격적이어도 그 사람들이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해왔던 섬세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더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되는 터프하죠. 네, 좀 터프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 시작하는 브랜드들은 늘 초반에 터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중국에서도 어떻게 해야 좀 그런 그 깃발을 꽂아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가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가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마 중국과 미국을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업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한한령 이런 거 국가 차원에서 갑자기 확 때려버리면 그쵸. 그냥 일이 확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중국 시장에 되게 미련? 뭔가 가능성? 그런 걸 계속 보는 분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되게 이해하게 된 여행이었어요. 저는 맞아. 왜냐면 어떤 도시 하나에서만 터져도 국가 단위잖아요, 거의. 도시. 그쵸. 예, 도시 예. 단위로. 그래서 진짜 그래. 뭔가 이게 되게 로또 같은 거구나. 물론 그 앞에 착실하게 빌드업을 해야겠지만 좀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그쵸. 이해가 가더라고요. 애플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 중국에서 터지면서부터였어요. 비전 프로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광저우 캔톤 페어 중국 갔다 온 얘기 좀 해봤고요. 정말 중국은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닿으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저희가 여러 번 약속했던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런 거.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끝.